오늘은 십상시의 난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동탁이 영제의 명을 무시하고 하동에 머무르며 정세 변화를 관망하고 있을 때 환관 세력과 외척 세력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고조된 시발점으로는 188년 서원에 8명의 교위를 둔 일이었습니다. 여러 변란이 일어나자 영제는 후한의 군사력에 대해 걱정이 깊었습니다. 이에 그는 황실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원 8교위를 창설하여 그가 평소 아끼던 환관 건석을 수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대장군인 하진 또한 건석의 통솔을 받게 하면서 하진과 십상시들 간의 정치 싸움이 본격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원 8교위에는 조조, 원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중요 인물 2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조등은 환관들의 대부격으로 조조의 할아버지입니다. 자는 계흥이며 여러 대 황제를 섬겼습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탕유파의 수장에 올랐으며 청유파에 대해서는 존중을 표하는 등의 온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조등은 환제 시절 1차 당고해금을 성공으로 이끌어 환관들에게는 정말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유파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들을 무분별하게 죽이는데 반대하여 청유파들에게도 크게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등의 영향력이 환관 세력에서 얼마나 컸는지는 다음에 2개의 일화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화로는 손자인 조조가 십상시의 수장인 장양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들켜서 그를 잡으려 했으나 수국을 비두르며 달아났습니다. 이에 장양은 화는 났지만 조조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일화로는 환관 건석의 숙부가 통금 규정을 어겨 당시 북부이었던 조조가 봉으로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건석은 이 일로 원한을 품었지만 아무도 조조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이 일화들에서 환관들이 조조를 함부로 건들지 못한 배경에는 바로 조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왕윤이 환건에 난 이후 장양의 측근과 환건적이 내통한 것을 영제에게 보고하자 이에 장양 무리들은 오히려 왕윤을 무고하여 왕윤을 사형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렇듯 조등이란 존재가 이들에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제 시절에는 조등의 뒤를 이어 장양, 조충 등 십상시와 서원 8교의 수장 건석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진은 남양군 사람으로 자는 수고입니다. 그는 백정 출신으로 도축업을 통해 부를 쌓았습니다. 그 부를 활용하여 환관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이복 누이가 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십상시 곽승이 하진과 동양 사람이었기에 뒤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복 누이가 환관들에게 뽑혀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영제 총애를 받아 황후의 자리에 오르며 하진도 덩달아 출세하였습니다. 그는 장각의 무리인 마원이의 봉기 계획을 알아차렸으며 환건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대장군이 되어 낙양 수비 업무를 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십상시에 의해 출세하였기에 환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청유파의 왕윤이 환관들에 의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원해달라는 상소를 올리는 등 청유파들을 비호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청유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환관 세력들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진을 환관들은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건석이 서원 8교위의 수장이 되자 병권을 더욱 독점하기 위해 대장군 하진을 낙양에서 멀리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변장과 한수의 난이 일어났을 때 영제에게 그를 삼보지방으로 파견하자고 건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영제는 그에게 파견을 명했으나 하진은 건석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우선 원소에게 서주와 연주에서 군대를 거두고 돌아오게 한 후에 서쪽으로 정벌을 떠나겠다고 상주하여 기한을 늦추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둘러싼 수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태자 책봉의 일로 외척과 환관 세력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당시 영지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하황우가 낳은 유변과 죽은 왕민이 낳은 유협이었습니다. 영제는 유변이 경박하고 위험이 없다 하여 유협을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하황우와 하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때 건석에게 유협을 부탁하였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건석은 유협을 태자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걸림돌인 하진을 죽이기로 결심하고는 곧장 사람을 시켜 앞으로의 일에 대해 논의하자며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진은 영제가 죽었다는 명을 받자마자 수레를 타고 입성하였는데 자신을 영접하러 온 사람이 마침 하진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하진에게 은밀히 밀고 하여 건석의 계획을 눈치채게 됩니다. 하진은 급히 곧장 군대를 이끌고 궁을 빠져나와 백군저로 들어가 병을 핑계로 궁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석의 뜻대로 유협을 황제에 앉힐 수 없게 되자 장자인 유변이 황제에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재는 나이가 어렸기에 하태우가 수렴 청정하게 됩니다. 하진은 조정의 실세가 되었으며 힘을 갖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건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원소가 하진에게 접근하여 이 기회를 통해 십상시를 전부 죽이라고 청하였습니다. 원씨 가문은 여러 대에 걸쳐 총애를 많이 받아 많은 호걸들이 원씨 가문을 따랐으므로 하진은 원소와 그의 사촌 동생인 원술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청류파 인사들을 대거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건석은 스스로 불안해하며 조충에게 편지를 보내 하진은 반드시 자신들을 죽일 것이니 자신이 병권을 아직 장악하고 있을 때 하진을 죽여 후환을 없애자고 청하였습니다. 조충은 이를 다른 환관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곽승은 건석의 편지를 하진에게 보여주자고 주장하였고 다른 환관들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진은 편지 내용을 확인한 후 이것을 빌미로 하여 건석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로써 하진이 병권을 완전 장악하게 되어 환관 세력들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태우는 유협의 지지 세력인 동태우를 궁지에 몰아넣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환관 세력들은 하태우와 하진을 견제할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진은 건석과 같은 자가 또 있을 것이라고 경계하여 궁에 입궐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심지어 병을 핑계로 영재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원소가 하진을 지켜세우며 환관들을 죽일 계책을 세우자 하진은 하태우에게 환관 세력들의 대부분을 파직시켜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태우는 환관 세력 편에 서며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태우의 결정에는 하진의 동생 하묘 등의 영향도 컸습니다. 이들은 환관의 뇌물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서 하태우에게 하진을 무시하라고 자주 간언했습니다. 원소는 계속해서 하진에게 환관을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기에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하태우가 환관 편에 서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조정의 실세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하태우의 지원 없이는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소는 포기하지 않고 하태우가 환관 세력들을 몰아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의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 계책으로는 당시 병주와 기주에서 활동하던 흑산적에 대한 환관들의 포용 정책을 이용하여 병주에 있던 무맹도의 정원을 흑산적으로 위장시켜 한해군을 노략질하고 맹진을 불사르게 하였습니다. 그런 뒤 동탁 등을 불러 실제 흑산적을 토벌한 후 흑산적을 포용한 환관 세력들을 비난하여 몰아낼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하진은 고심 끝에 이에 호응하였으나 노식 등은 이 계책에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진은 반대 의견을 듣지 않고 원소의 계책을 실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부분의 공경들이 하태우에게 환관들을 죽이자고 설득하였으나 하태우는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묘가 하진을 찾아가 환관들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이들과 화해하라고 요청하였고 이 말을 들은 하진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소는 하진이 마음을 바꿀까 두려워 고민하기엔 이미 멀리 왔다는 식으로 반협박을 하며 환관을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하진은 이에 원소를 필두로 환관을 주살할 계획을 실시합니다. 원소는 정찰대를 파견하여 환관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동탁을 재촉하여 평락관으로 진군하게 하였습니다. 하태우는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하진과 친한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환관들을 파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환관들이 하진에게 가서 사죄하니 하진은 자신이 아닌 동탁이 온 이상 위험함으로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원소는 이를 답답해하며 빨리 모두 주살하라고 했지만 하진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원소는 서찰을 위조하여 하진이 보낸 것처럼 꾸며 주와 군에 보내 환관 세력들을 처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장양 등은 하태우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간청하자 하태우는 조서를 내려 모든 환관들을 입직시켰습니다. 결국 하진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고 하태우에게 모든 환관들을 처단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장양은 하진이 건석의 사건 이후로 궁에는 곱빼기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자 수상하게 여겨 하진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가 하진과 하태우의 대화를 엿듣고는 장양 등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하자 모두 분해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수와 수십 명을 이끌고는 남궁 측면의 작은 문으로 들어가 매복하였습니다. 하진이 궁 밖으로 나오자 태우의 조서라고 속여 하진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진이 남궁 안에 들어가 앉으니 장양 등이 하진에게 도와준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놈이라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하진의 목은 땅에 떨어졌고 이에 원소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 죽었다는 소식이 밖에서 대기하던 하진의 부하들 귀에 들어갔고 이들은 군사를 이끌고 남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분 중당장이었던 원술도 이들과 합류해 함께 남궁에 이르렀으나 경비병들이 국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닫힌 국문을 도끼로 찍으며 공격하여 들어가자 경비병들이 강문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치하다가 날이 저물자 원술은 강문을 불태워 장양 등이 나오도록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장양 등은 하태우에게 하진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하고는 하태우, 소재, 유협을 데리고 복도를 통해 북궁으로 달아났습니다. 상서였던 노식이 각도의 창문 아래에서 그들을 올려다보며 죄를 늘어놓으니 이들은 두려워 하태우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한편 원소는 숙부인 원회와 함께 황간 세력의 조력을 받고 있는 관리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소는 하묘와 군사를 이끌고 북궁 아래에 주둔하였다가 조충동을 체포한 후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묘는 하진의 부하들이 북궁에 이르자 처음부터 하진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원소는 북궁의 문을 닫고 황간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들 중 황간이 아니었지만 수염이 없어서 오해를 받아 그대로 죽은 이들도 있었고, 오해를 받았지만 스스로 아랫도리를 보여준 후 죽음을 면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 원소는 곧바로 북궁 안으로 군대를 진군시켜 평정했습니다. 한편 북궁으로 도망친 장양 등과 소재 유엽은 원소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 공문으로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걸어서 소평진으로 달아났습니다. 오직 노식과 민공만이 이들을 뒤쫓아갔습니다. 민공이 소평진에 이르러 큰 소리로 장양등을 꾸짖으며 몇 사람을 죽이니 장양등은 두려움에 소재에게 절을 하며 사죄한 후 황하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습니다. 이에 민공이 소재와 유엽을 보필하여 궁으로 향했습니다. 이 일로 한시대를 군림하던 황간 세력들은 맥없이 그 자리를 사대부들에게 내어주며 중심부대에서 퇴장하였습니다. 과연 궁으로 돌아간 소재는 앞으로 자신의 황권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